길을 가다가 하나의 정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물이 사건이 되고 풍경이 되고 또 하나의 우리의 배경이 되는 그런 기분들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의상무 작가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작가님 오늘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작가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미술을 하고 있는 정의상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평면 회화 작업을 집중하고 있고요. 계속 관심 가지고 하는 것은 설치하고 영상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 아트페어 전시 기회가 있어서 참가하게 됐고요. 예.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설치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평면을 회화하고 또 뭐 작업하는 게 좀 이질적이진 않나요? 뭐 공간과 공간을 아까 연결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설치 미술과 이제 일반적인 우리 대중들이 봤을 때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설치 미술을 한다 그러면 쉽게 와닿진 않거든요. 어떤가요, 작업이? 제가 볼 때는 공간과 평면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제가 미술을 한다고 저는 제 자신을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음. 미술은 하나의 시각을 표현하는 거고 그 시각을 표현할 때 그게 공간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프레임 안에서 들어있는 뭐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공간을 표현하는 게 설치 작업이고 또 그걸 예. 다양한 뮤미디어를 사용을 하는 게 미디어 아트라고 한다면 예. 그 차이는 저는 하나의 붓을 뭐 다루는 것처럼 차이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일종의 도구의 문제일 뿐이지 정신은 같은 거네요. 작업을 하는 예술 정신은. 그렇죠. 기법의 문제고 실제 표현하는 주제 자체는 시각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 시각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우리 작가님께서 정의상무 작가님께서 말씀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제 환경이 하나의 과정 도정으로서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의 환경들을 보면서 그런 환경의 그 배경이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환경과 그리고 요즘 최근에 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환경과는 조금 그 의미가 다르다고 저는 봐요. 예, 제가 생각하는 환경은 인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속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건 좀 넓은 의미의 환경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야기하는 환경은 구체적인 인간을 둘러싼 생태 환경. 복신이 얘기한 생태 환경 말씀하시는군요. 예, 뭐 그 정도로 저는 예. 좁은 의미의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 경제적인, 사회적인 속에서 인간은 어떤 위치인가 또 무엇을 고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속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환경은 그런 환경이고 좀 넓은 의미의 환경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우리 정의상무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을 사실은 우리 대중들 그리고 아이들이 경험하는 환경들이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목가적인 환경들을 조금 경험했다면 지금의 환경은 스마트폰, 혹은 건물들, 도로들 그러거든요.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까 저희는 버튼을 누르는 세대인데 지금 넘기는 세대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환경들이 정의상무님,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 그 아이들이 자라서 본다면 저희가 느끼는 작품 세계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지겠죠? 어떻습니까, 작가님? 저희들은 조금 목가적인 자연 환경에서 많이 컸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을 텐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뭐 그 초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감각들이 디지털 세대라서 그런 것들을 작가님의 작품을 좀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작가님? 저는 미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 작업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 예. 지금 최근에 뭐 세대 간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또 다른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의 환경이나 또는 컨디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집중하는 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 일반이 예. 놓여져 있는 그런 어떤 컨디션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뭐 세대 간의 갈등들
그리고 어떤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간의 어떤 다른 환경 속에서 놓여진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집중하는 것보다 인간 일반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제 스스로 좀 질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작품 작업으로서 표현을 한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첫 번째 키워드였던 그 생태 환경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되게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이 미학적으로도 그렇고 예술적이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현장에서 설치나 회화 작업을 통해서 하신다니까 사실은 되게 좀 반가운 일이거든요. 많은 작가들이 그리고 그림을 보시는 분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거든요. 못 갔는데 조금 진취적이고 선취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작가님께서 하시는 작업들, 이제 출품하신 작품들이 지금 두 작품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첫 번째 작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두 번째 작품하고 정물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물들이 가지는 그런 오브제가 가지는 느낌들이 어떤 느낌으로 우리 대중들이 보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총 5점 지금 출품을 하고요. 오늘 보여드린 것은 2점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5점이군요. 네, 예, 2점 예. 먼저 보여드릴 거고, 2점이 서로 그 표현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예. 첫 번째 작업 같은 경우 또 하나의 정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병에 병이 놓여져 있는 형태인데 저는 그걸 정물화로 보지 않고 하나의 풍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풍경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재료가 밀랍과 기름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약간의 안료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 안료는 뭐 색을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표현을 한 거고 그게 좀 정물을 볼 수도 있지만 또는 하나의 저는 풍경으로 보고 있어요. 제 자신한테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또는 뭐 어떤 컨텍스트라고 봐야겠죠. 그건 보는 사람들이 하나의 정물로 볼 수 있다 또는 풍경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나의 뭐 그 높낮이에 따른 그 도시의 스카이라인처럼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서로 대비되어지는 것들 흰색과 그리고 색이 있는 거 그리고 뒤에 배경이 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대비가 되어지는 거 그리고 대비가 되어지면서 서로 그 숫자가 맞는 거 3대3 이 숫자가 맞는 거 그리고 또 왜 저기 물병은 저렇게 크게 버려져 있을까라고 할 때 거기에서 욕망에 대한 문제도 저는 같이 제 자신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관람객이 보고 또 읽는다고 하면 거기까지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예술가를 질문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러한 것을 질문하고, 그리고 또 표현하고, 그리고 표현의 방식이 조금 관람객들에게 같이 동의를 얻는다고 하면 그 관람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희상무님 작가님의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작품이 처음에 봤던 감정하고 좀 다르게 약간의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어떤 그런 텍스트처럼 느껴지거든요. 텍스트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작품은 아까 밀랍이라고 하셨잖아요. 밀랍을 주로 쓰시는 건가요? 혹시 밀랍을 쓰시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쓰실까요? 인류 역사에서 밀랍과 기름, 안료는 원시 공동체 사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해왔던 그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밀랍 같은 경우는 뭐 제대 의식에서도 밀랍을 사용을 하고 또 병의 치유에서도 밀랍을 사용을 하고요. 또 기름도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항상 사람이 아프거나 또는 제대를 지내거나 할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또 그걸 사용을 하면서 그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무당, 예술가, 또 이런 정교일치 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걸 사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무당의 역할들이 안료를 섞어서 무언가를 점을 찍는다거나 또는 뭐 벽에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거기에 또 안료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재료들은 인류의 시작부터 같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현재 지금 그림에서 배경이 되는 천은 그 린네천이에요. 마라고 하죠. 린네천에
밀랍이 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이 있고 거기에 안료가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조금 더 원초적인 재료를 저는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을 해서 그걸 꽃의 형태 또는 하나의 풍경의 형태 그리고 추상의 형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행위의 중요성과 재료의 중요성을 저는 두 번째 작품에서는 좀 강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랬는지 얼핏 보기에는 꽃으로도 보이고 숲으로도 보이고 막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독자들이 그렇게 편하게 감상을 해도 되는 거죠,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가님께서 지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레이어를 두껍게 쌓는 것도 그런 의미를 뭐 의도적으로 담으셨는지 아닌지는 뭐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작가님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어떤 지층의 감정으로? 어떻습니까? 지질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땅을 단면을 가르고 그 단면을 가른 속에서 나오는 이제 토양에 쌓인 것을 가지고 지질학을 연구를 하죠. 그리고 예. 그게 우리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더 오래된 이전의 역사들. 예. 그래서 바로 그걸 가지고 지층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 지층은 그동안 살았던 어떤 생물의 생태계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그럴 때 예술은 그러한 어떤 지층의 어떤 한 단면으로 될 정도로 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지만 예술 행위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인간이 한 시대에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런 정신적인 지층의 단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질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놓여져 있는 물리적인 지층이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지층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정신적인 지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목을 기술화석으로 하고 또 인류사회를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예. 아마 기술화석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또 아마 뭐 저널리즘적인 글을 통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쉽게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작가님. 지질학에서 한 시대를 가를 때는 보통 몇만 년, 몇백만 년을 예. 가르고 몇백만 년을 놓고서 한 시대를 구분을 하죠. 예. 그런데 인류가 지금 발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은 한 지질학에서 볼 때는 한 시대로 보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고 그렇죠. 예. 지질학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짧은 시간인데도 실제 인류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오랜 시간은 몇백만 년 후, 몇천만 년 후에겠죠. 그렇게 지났을 때 인류가 짧은 시간에 살다 간 거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 시대라고 보고 있죠. 예. 그래서 그게 그 남아있는 것들의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뭐 만들어진 어떤 FRP 같은 것도 플라스틱이지만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의 플라스틱이죠. 그리고 플라스틱이란 말은 인공물이란 말 이야기니까요. 예. 그런 어떤 플라스틱과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죠. 닭뼈. 예. 그렇죠.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지구에는 많은 닭뼈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외계인들이 와서 지구를 본다면 지구의 이 땅에서는 이 닭이 번성을 했었겠구나 예. 할 정도로 많은 닭뼈가 지금 지층에 묻혀 있는 상황이죠. 바로 그러한 시기가 하나의 지층의 한 시기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또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흔적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지질학에서 인간이 살다간 흔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인류세라는 용어를 최근도 사용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인류세라는 말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뭐 이 지구의 온도 1도만 올라가도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그 환경에 맞게 우리 또 작가들도 그렇겠지만 또 사유도 바뀌고 그럴 텐데 아마 작가님이 그런 지점에서 가장 활발하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활동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 오늘 두 작품은 소개를 해 주셨는데 혹시 세 작품 이제 같이 출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작품도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보지 못한 작품 또 뭐가 있죠? 두 작품 말고요.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첫 번째로 본 설명한 작품, 예, 예. 그 작품의 형태 것들, 예. 도전과 그리고 조금 더 추상적인 형태의 작업들, 좀 음. 그 본질에 충실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밀랍과 기름을 가지고서 그것을 음. 더 보여주는 작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정희상무님 작가님의 이제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두 개의 관점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이 정물로 되어 있는 작품과 밀랍을 떨어뜨리는 방식이죠. 예. 두 작품이 조금 다르잖아요, 색깔이. 대중들이 혹시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작가님? 관람객들은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것보다 예.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오는 형태들을 더 선호 지금 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구체 형태가 조금 뭉그러지고 또 예. 형태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또 해석할 수 있는 작업들을 더 선호하고 예, 예.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중들이 조금 추상적인 작품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요즘에는 좀 선명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독성 있는 걸 좀 좋아하긴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대중들이 봤을 때 작가님 얘기하는 아까 꽃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숲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보이는 것들이 왜 대중들이 좋아할까 그런 궁금증도 조금 생기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최근에 예술가들한테 중요한 것은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태도의 문제. 질문하는 자가 아니고 음. 예술가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걸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관람객들이 또는 미술 씬에서 예. 어떤 작품을 더 선호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더 좋아할까? 이걸 왜 싫어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저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그걸 표현할 것인가? 저는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작가님다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중 친화적인 작업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뭐 그 방향성대로 맞을 것 같고 작가님의 세계를 이렇게 펼쳐가는 것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오늘 정희상무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셨는데요. 두 개의 작품이 정말 극명하게 대조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작가님의 내면 안에서 하나의 작품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우리 정희상무 작가님의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물이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희상무 작가님이셨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